역사 연구를 한번 해보다 보니까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삼국 통일을 신라가 할 때 당나라하고 같이 연합해서 했어요. 했는데 백제가 당나라 세력이 산동성에서 전쟁을 벌이다 군사력을 아마 본토에서 배를 이용해서 군사력을 있는 것 다 보냈나 봐요. 근데 거기서 패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당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는 별다른 그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금방 무너졌거든요. 금방 무너졌고 그다음에 이제 소종방이가 신라군까지 같이 이렇게 그 하인 약간 신하 대접을 하고 그 나라까지 지배한다는 뉘앙스를 피우니까 신라 조정에서 이렇게 약간 회의를 했었나 봐요.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적의 세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백제 세력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백제 세력으로 위장해가지고 당을 치자 그렇게 해가지고 군사력을 이렇게 백제 부흥군을 이렇게 여기서 신라가 조직하고 나중에도 고구려 부흥군을 조직을 해요. 그래서 요동 땅에 가서 이렇게 있던 백제 고구려 유민들까지 흡수를 해가지고 뭐 다른 데를 다 이용을 하더라고요. 다른 데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발해를 건국하거든요. 발해가 39군데인가 이렇게 말로써 빨리빨리 군사적으로 왔다 가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말로써 군사적으로 할 때는 빨리빨리 왔다 가는 것을 하고 겉으로는 이제 우리는 발해하고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라고 문서적으로 외교 문서 당나라하고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한때 발해하고 돌골족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의 터키 오스만 투르크죠. 오스만 투르크 그때 그들과 합해가지고 신라가 이제 화랑이 들어가서 걔네들 발해를 건국하고 내부안에서 그들과 결혼 정책을 통해서 결혼하거나 혹수말가까지도 계속 말썽이 생기니까 혹수말가 지역에 들어가서 걔네 안에 다치게서 결혼 정책을 통해서 그 아내라까지 다 지배를 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당의 수도까지도 점령한. 근데 당은 보면 되게 어떤 발해 세력에 의해서 멸망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세태 어떤 나라도 그렇지 명멸이 그렇잖아요. 여기 세력이 이제 쇠약해지고. 근데 희한한 것은 그때 그 당나라하고 발해하고 신라가 망한 연도수가 비슷비슷해요. 그 다음에 송나라가 세워졌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래도 뭐가 작업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돌고래 오스만 투르크 지금의 터키가 이제 그쪽 지방으로 가고 여기 뭐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곳이다 뭐 이렇게 에덴 동산이 있다 이런 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를 그들이 건설을 하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같이 발해를 같이 다스리거나 또는 지배하려는 욕심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은 그럼 상당히 문제가 있었을 때 그들이 이제 고조선이 처음 출범할 때 그쪽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제가 역사 연구는 에벨 자손으로서의 에벨 자손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그다음에 이쪽 고조선 계통 이쪽이 에벨 자손인 것 같고 그다음에 서브 민족 같이 함께하던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돌골입니다. 오스만들 아마 수천 년간 중국 화하족과는 싸 중국에도 전체가 중국 화하족이 아니고 중국에도 수많은 소수민족이 있고 만주족들이 중국의 어떤 전통적인 그렇죠 피를 섞어가지고 그 민족을 없애버리는 이런 정책을 따라서 다 멸망했는데 아주 지금은 소수만 남아있어요. 몽골이 지금 숫자가 적게 해서 남아있고 유형적으로는 한민족이 지금 숫자가 적게 해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나중에 또 터키 쪽이 이쪽으로 들어올지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제주도라든지 또 다른데 일본 쪽은 중국 화하족 쪽이 좀 섞여 있고 그다음에 거기 일본 토착 일본 쪽에 이제 바다를 건너가다 보니까 토착 세력들이 존재하고 신라 고구려 백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상인 이게 청해진이라 그러죠. 청해진은 그 후에 있었고 무슨 뭐 장보고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본 쪽하고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군사력이 당연히 있었죠. 해적들이 있었으니까
병기를 가지고 싸웠고요. 이들이 신라 고구려 백제 입장에서는 나라에게 상당히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세상 무역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제 연구에 의하면 제 연구는 아니라고 하실 분도 계십니다. 고조선은 산동 지역이라든지 그쪽 중심으로 다 존재하고 있었고 신라방이 거기 있었고 옹진 여기 백제도 거기 근거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굳이 끝까지 거기를 지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의 어떤 본거지라 그러네. 고조선의 본거지. 그래서 고조선에게서 어떤 부여가 나오고 고조선 말기에 서로 어떤 안 되는 집안이 항상 그러잖아요. 안 되는 집안 쪼개져가지고 분열을 하니까 그 다음 망하고 고구려 옛날에 발해 같은 것도 후고구려가 생겨져 공예 쪽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발해가 잘 버티다가 그래서 이렇게 고구려 세력들이 빠져나오고 나서 그 다음 망했거든요. 이게 내부적으로 안 되는 집안이 항상 그렇게 분열을 해가지고 망하는 쪽으로 그럼 분열해서 망하게 하고자 하는 세력들은 분열을 시키겠죠. 서로 간에 여자를 두고서 이렇게 형제끼리 싸우게 한다든지 친척끼리 싸우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어떤 욕심을 이렇게 어떤 것을 갖다 서로 가질 수 있게 하는데 각각 다 거짓으로 약속해 준다든지 사기를 칠 때 자신이 이렇게 어떤 세력 어떤 작전을 주도한다고 그래서 사기를 치게 하고 그거 사실을 절대 쉽게 비밀로 하게 하고 각각 다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다 근데 지가 스스로 지가 사기를 치는 줄 알고 지가 스스로 움직여가는데요. 저항을 하지 않고 움직이. 알고 보니까 각각 다 잡는 거예요. 각각 약속했던 사람들은 다 좀 사기를 당하거나 목숨도 잃을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짓으로 거짓말을 막 이렇게 얘를 그쪽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10번 하는 것보다 100번 하려고 하게 100번이든 1000번이든 이렇게 움직이기만 한다면 그쪽으로 심리적으로 힘들지 않고 그래서 거짓말과 약속을 해줄 수 있다. 안 되는 집구석은 다 보면 그 서로 간의 분열을 통해서 딱 망하더라고요. 섹스 좋아하면 꼭 그 죽음의 길과 지옥의 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섹스의 길이 생로가 섹스의 길은 결국에는 막 이렇게 도박, 유흥, 쾌락, 섹스 좋아하는 분들이 친구 따라서 이렇게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서 죽음과 지옥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쁜 친구 사귀지 말란다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나쁜 친구, 나쁜 사람 이렇게 나를 그쪽 도박, 유흥, 쾌락, 집안을 딱 공략하고자 하나 재정을 공략하고자 어떤 기업을 공략하고자 할 때 나라를 공략하고자 할 때 그렇게 하겠죠. 도박용 쾌락 섹스를 가르치고 돈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정상적인 소득으로는 못하니까 범죄하거나 가족의 재산을 심지어는 요즘 사회가 정신병에 간 것만 70%가 가족에서 재산 관계로 된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이거 빨리 이것도 철폐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선법 처리 당합니다. 그것도 대응함에 따라서 112 부르시면. 근데 어쨌든 간에 고조서 이게 어떤 에벨 자손의 후손이 제가 역사 연구에 의하면 유대인 이스라엘 쪽하고 유대인 이스라엘도 혈통으로는 많이 무너졌죠. 전 세계를 떠돌았으니까 이게 뭐 자손이 불분명한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유대교라는 이런 전승 그거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는 혈통이 많이 섞여.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1900년에 이어서 하나님 약속 다시 옛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을 돌아왔습니다. 건국 과정에서도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한일 합방 이후에 나라를 잃었다가 1948년에 했을 때 건국 시기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에벨자손 저는 에벨자손들로 보고 있습니다. 고조선 쪽하고 이쪽하고 저는 그 엉터리로 하지 않습니다. 의학도 그렇고 모든 걸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본 쪽은 화족과 어떤 토착 세력이 있었고 화족 플러스 그들이 이제 일본 천황가 이렇게 하고 현대 명치 유시는 조슈번과 사스마번 이들에게 둘 다 백제계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백제 세력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
백제가 660년 함락할 때 이렇게 어떤 그래도 소종방에 의해서 백제로 다 끌려갔기 때문에 저기 중국으로 그들이 이제 그렇죠 오랜 세월을 중국에서 살아서 중국 국민이나 마찬가지로 살아 언어도 잊어버리거나 내부적으로 중국 땅에 살면서 이렇게 언어가 흡수되지 않았겠죠. 고려인들은 계속 어디를 가든지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는데 거기는 중국 땅에서는 뭐 생존이 급급한 거죠. 그들이 아마 상해 세력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산둥성이라든지 또 운남성이라든지 이런 쪽 갔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청해진과 해상무역의 발달을 해가지고 그쪽에 신라방도 존재하고 신라 세력들 또 발해 세력들 이렇게 발해도 건국운동을 갖다 망한 후에도 200몇십년 계속 발해 건국운동을 벌였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뿌리라는 게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죠. 이들이 아마 연합을 해가지고 있거나 만주적인 명멸을 했어도 그리고 저렇게 중국 쪽에 어떤 흡수를 혼혈을 시켜가지고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는 정책을 했었다고 보여지고 역사적 연구에 하면 구글을 통해서 계속 자료를 살펴본 것 같아요. 이렇게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뿌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못하죠. 중국 안에 있으니 지금 공산당에 더 해를 당하게 되면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백제 세력이 지금 명치유신이잖아요. 명나라고 들어가네. 어떻게 어쨌든 간에 그 유신 체계면 그렇죠. 박정희 유신 체계 좀 비슷하죠. 네, 비슷하죠. 그래서 명나라가 통치하다. 명나라가 통치하는 신의 세계, 신이 있는 세계 그런 건 아니겠지. 어쨌든 명치유신이 조슈본 사스마원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백제계통, 대륙 안에 백제 세력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 일본은 한때 중국을 어떤 침공을 했었기 때문에 한일합방 후에 만주국을 가지고 있었고요. 어떤 일본에 있는 백제국으로 신라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입장에서는 옛 고토를 해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중국의 상당 부분도 점령을 했었고요. 근데 확실히 숫자가 적다 보니까 옛날에 청나라는 그 자기들의 숫자가 적었잖아요. 여진족이라든지 청나라 건설할 때도 제가 보면 신라 화랑이 적용했다라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것은 그렇죠 야사입니다 야사. 네. 그래서 야사고 지금 뭐 근거 그렇죠 이런 걸 한다 해서 범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라 화랑이 발해 건국을 하듯이 신라 쪽 화랑들이 사역에 잔존하고 있어서 왜냐면 만주 쪽에서 발흥을 했잖아요. 그래서 청나라가 그래서 여진족 쪽하고도 결혼 동맹을 통해서 해가지고 발해를 오랫동안 결혼의 생각 안에 계속 지배의 세력은 남아 있다라는 거죠. 추장 뭐 이렇게 족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결혼 정책을 통해서 강하게 지배층을 형성했을 거라는 거. 그러나 신라라고 얘기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고 그들이 지금 청나라를 건국하는데 주역이 돼서는 수리의 세력이 되게 작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리한 기회를 깼는데 몽골도 일단 흡수를 하고 몽골군도 조직하고 가는 데마다 그쪽을 등용을 시켜가지고 그쪽 군사력을 흡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쪽 군사력을 흡수를 해가지고 중국을 마침내는 점령을 하고 통일을 했습니다만 청나라와 영토가 굉장히 넓습니다. 여진족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여진족이 지금 뭐 온라인 흔적조차도 없잖아요. 이것도 혼인 정책이라는 게 참 무섭네요. 민족의 뿌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참 무섭다는 생각이. 어쨌든 청나라도 옛날에 이렇게 태평천국이라든지 백령교도 세력들이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했지만 수천만 명의 희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청나라를 뒤집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양에 있는 이런 서양 세력들을 이렇게 통해서 청나라를 망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손문이 1919년인가요? 네, 손문이에서 국민당이 해서 가지고 신의 혁명인가요? 네, 신의 혁명. 이렇게 순원은 신의 혁명을 일으켰는데요. 이것도 명신, 명나라가 신이라는 건 아니지. 신의 혁명, 명신, 이렇게 명치 비슷한데. 누구 이름 같네. 신의 혁명, 신의 혁명, 이렇게 해서 이끈 혁명가, 중국 국민당의 창립자다라고 나오네요. 호는 이세인이고 본명은 더명, 별명은 중산, 낙하양 또는 낙하야만. 청나라 광둥성 향상현 중심으로 홍콩에서 어학과를 졸업한 출생해 1860년 11월 12일. 사망이 중국 베이징에서 1925년 3월 10일 날 죽었는데요. 신의 혁명 이게 국적은 미국이었다가 미국 국민도 됐었어요. 중화민국 청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1919년에 이게 어떤 신의 혁명으로 인해서 청나라는 무너졌는데, 그 서양 세력들 계속 오늘날의 서구죠.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쪽에 의해서 청나라를 이렇게 무너뜨린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는 그들이 있을 줄 모르죠. 명나라 세력들이 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순원은 1905년 중국 동맹회를 결성하고 삼민주의를 그들이 화족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족은 주나라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주나라를 뿌리고 들고 있다. 아말렉과 화족 이들이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기엔 악마 숭배 족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명예훼손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던 데가 에벨 자손이라면, 뭐 터키 쪽도 오늘날은 터키가 이제 이슬람교로 바뀌었는데 터키 쪽도 좀 신앙의 자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배워야 되지 않나 싶네요. 이스라엘도 그러면 힘을 갖는다는 점에서 하나님 명답을 해주면 여기를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명답을 해서 전쟁에 승리했는데. 순원은 1905년 중국 동맹회를 결성하고 삼민주의를 제창한 일반 혁명회를 혁명파열치 반청 무장 투쟁을 전개. 이렇게 나옵니다. 뭐 중국 공산당이 저기 결성이 그 한참 후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 또 독일 쪽에서 했다라고, 독일 뭐 야사로는 뭐 툴레 얘기를 하더라고요. 툴레에서 야사 1920년대 독일 쪽에서 건설이 됐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냥 이쪽에 그 중국 쪽에 있던 세력들이 그들조차도 이용한 중국과 일본 세력들도 같이 있었는데 그건 야사입니다. 이런다 해서 범죄는 아니겠죠. 그렇게 됐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툴레가 이렇게 독일이 툴레 후에 이제 히틀러 세력들이 나타났고 나치 세력들. 그다음에 그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런다 해서 범죄는 아니겠지. 그 후에 제 역사에 연구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세력들이 있었고 한때는 10만 정도 병력이 됐었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뿌리가 남북한에 일본에 자금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을 거죠. 남북한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 참여했을 때도 아마 그들이 관여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예측이죠, 예측. 지금도 있을 거라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추정하는 세력들이 있고 또 동학 세력들이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저기 있습니다. 저기 어디냐 종로에 동학 세력들의 본거지. 1912년 2월 12일 날 청나라 마지막 황제 선통제가 퇴위하고 북양 군벌이 자금성을 장악했다.
이렇게 해서 신의 혁명이 중국 지휘관은 신의 혁명 순원, 황싱, 숭자오런, 전치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유안스카이를 이쪽으로 포섭을 해가지고 북양군벌이 빠지니까 그들이 이렇게 청나라가 망했나 본데요. 북양군벌은 만주 계통, 만주 중심으로 세력을 갖고 있었고요. 가장 강한 군대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대적인 무기를 가지고. 그래서 1911년 신해년부터 좁게는 12년, 넓게는 16년까지 이런 일련의 혁명이 신해혁명인데요. 그래서 1912년 2월 12일 날 선통제가 퇴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1회 혁명, 2회 혁명, 3회 혁명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혁명이 임박했던 이홍장가 1911년 당시에 이홍장과 서태후가 사라진 청나라 서태후 이홍장이네요. 그 다음에 유럽 그러니까 외국 세력들을 이용해서 청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기네들 혼자의 무력이 딱 이렇게 태평천국 세력들이라든지 아니면 백령계들 세력들이 그럴지도 모르죠. 저는 주나라의 뿌리를 두고 핵심 여러 나라 모든 세력들을 만주족 포함해서 다 세력을 다 이렇게 종교를 통해서 모집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종교 조폭 이런 식으로 사방대 침투를 해 들어갔다. 그다음 마지막에 자기네 힘이 세지니까 한번 세력 전쟁을 벌였어요. 그게 수천만 명 죽었다. 결국 해결하지 못하자 그들이 이제 화교의 뿌리가 되는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열방 다른 나라를 이용해서 청나라를 무너뜨린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렇게 뭐 이쪽에든 저쪽에든 다 이용했을 텐데요. 러시아도 이용했을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알겠어요. 이쪽에다 이용해서 무너뜨리기만 하면 됐어. 그렇게 보입니다. 그 천황제를 지금 일본 안에 만든 세력은 그 화족 중심으로 초기에 보면은 일본의 어떤 귀족 이름이 화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화족이라고 또는 불렸기 때문에 그대로 주나라 세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백작, 귀작, 백작 그 귀족의 이름도 똑같았는데 귀족에는 주나라의 귀족 이름이 저는 엉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나라의 계급을 백작, 남작, 공작 뭐 이런 식으로 갔었거든. 후자리 거기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혹시 이렇게 내부적으로 뭐 부엉이를 숭배하거나 이런 것도 그쪽도 그랬다는데 이렇게 이렇게 도교도 보니까 뭘 이렇게 도형을 그려놓고 뭐 주문에 뭐 이렇게 주나라의 풍습을 보니까 주나라가 주역과 관련이 있거든요. 주역과 관련이 있고 공자하고 관련이 있고 주나라 귀족 계급 그래서 뭐 누가 알겠습니까? 천자가 있고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자 이렇게 지금 귀족 계급 이름이 일본 비슷한 또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또 다른 나라가 있죠. 주나라는 어떤 고조선을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이들이 좀뭐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렇게 저는 야사입니다. 야사 재밌으라고 이게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말렉하고 화하족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악마를 숭배하는 거잖아요. 이방신은. 그래서 전부 다 아마 그런 게 아닌가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명예훼손됐다면 죄송합니다만은 그 나라 세력이 지금 있는지 여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악마를 숭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악마 숭배 족속과 하나님 믿던 이런 그렇죠. 선가하게 돼.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지옥으로 들어간 사람과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 이게 뭐가 알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천사하게 악마들이 싸우는지. 그거는 이렇게 성경적으로 교회에서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가 이렇게 이상한 얘기가 아닌데, 이런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재밌으라고 그냥 야사다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일본에서는 신분제도를 메이지 유신이 진행하면서 탄생한 것이 화족. 그래서 화족 또는 그러니까 주나라의 전한가가 그쪽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 이건 야사니까요. 이게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비난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화족. 신라 고구려 백제 세력과는 전혀 가해 세력과는 전혀 다른 세력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탄생한 것이 화족. 당시 옛날에 보니까 도사대 계통인가 거기를 이제 파견을 하고 그들이 닌자의 뿌리가 되었고 그들이 이제 신라 고구려 백제 이런 가야 세력들을 이렇게 내부적으로 점령에 들어가면서 지배 계층으로 그러니까 혼인도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배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신라 고구려 백제 가야 세력이 만약 이론적으로 존재한다면 일본 내에 그들의 머리가 돼 있을 것이라는 헤드가 돼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아말렉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헤드가 돼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신명기에서는 28장에서는 그렇게 그게 나와 있는데 그 말이 악마가 우리 머리를 지배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래 멸망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 지옥으로 끌고 가죠. 죽이고 섹스의 길을 상당히 이렇게 악마가 우리가 색을 약시질에 가서 색으로서 육체적으로 타락시켜.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엔젤처럼 영적으로 존재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를 하면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영적인 존재로 좀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어서 업그레이드 되거나 하나는 육체적인 어떤 이렇게 그 쾌락의 단말 이렇게 아메바처럼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악마 입장에서 그걸 원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인간을 단순 세포로 만들어가지고 섹스 쾌락, 소방종 쾌락 그것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딱 망하게 하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죽음과 지옥의 길이 7천왕년이 넘어 나올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명치휴전 후로 화족과 사족, 평민 이렇게 세 계층 신분 제도를 가졌다라는 거죠. 사족은 무사계급의 새로운 이름이었고요. 그래서 화족이 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이 화족 계급의 주나라의 귀족 계급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나라의 5등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참 이상한 일이죠. 저는 그래서 조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현재 제가 구글을 쳐보고 있는데 구글에서 이 자료가 나옵니다. 이상한 거는 이게 좀 영국에도 똑같은 장기가 있다라는 거죠. 참 이상한 일이죠. 네. 혹시 부엉이 숭배하는 거 아니? 알았어. 저희가 주나라에서도 그랬는데. 유럽에서도 아마 그게 귀족 계급을 같은 세력이 아니. 저는 아말렉과 화족 플러스 이렇게 일반 그들의 악마 숭배적이 후에 그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거는 야사예요. 어떤 특정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는데요. 네. 알아도 알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으로는. 겉으로는 말을 못하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누가 합니까? 내부적으로 우리가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세력들이 이쪽 저쪽에 들어가서 나라별로 들어가서 움직이는지 누구는 알 수 없는 그렇죠. 그들이 내부 안에 장난질지 우리는 그 전혀 누군지 모르죠. 누군지 우리가 누가 알겠어요? 그들이 들어가서 움직인다면 중국 쪽에 들어갔던 사람들이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혈통이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좀 문제가 있겠죠. 진짜가 있을까요? 가짜가 있을까요? 가짜도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집안 자체를 가짜가 만들어지는 건데 가짜로 사기치는 사람들은 집안도 만들고 가족도 친척도 만들고 가문도 만들고 이렇게 나가는 이거는 그렇죠. 야사입니다. 야사. 진짜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군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작전도 벌일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부여 계통이 고조선이 망한 고조선은 어떤 느슨한 연맹체였던 것 같은데 만주적 세력이라든 여러 민족을 총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조선 세력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고조선이 망하고 어떤 망하기 전에 내부 분열이 먼저 있었던 항상 내부 분열, 부여가 나오게 되고 부여에서 북부여 나오고 나중에 또 뭐 이렇게 동부여도 나오고 그다음에 졸본부여가 고구려 남부여는 백제라 그래서 부여 계통에서 왕족이라든 지배 세력이 뻗어져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백제의 도본 웅진 현재 공주였고요. 공주 계통 웅진 출판됐는데 웅진 도독부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비성으로 천도를 해가지고 사비성이 뭐 동경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사로 근데 이게 동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명치유선을 만든 성분인들이 조슈본 사스마본 이들의 백제 계통이던데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왕가에서는 자기네들이 백제 외가를 뒀다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는 일이죠. 내부적으로는 아니고 이제 진짜 뭐 어쨌든 거기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신라 고구려 백제 가야 세력들 내부적으로 작업을 해서 다 헤드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들 안에 이제 같은 세력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누군지를 모르게끔 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 어디든지 그러겠죠. 군사력 여력이랑 안에 다 상대방의 내부 안에 세력에 침투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군사적으로는 뭐 그거는 뭐 남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군사적으로는 투입을 하는데요. 뭐 못하겠어요. 같은 하나의 세력으로 움직이게 되다 보면 전혀 상대방 분간은 못하게. 현대사회에 와서는 뭐 이렇게 옛날처럼 막 집단을 이루어갖고 막 군사적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드물기 때문에 한국 같은 데서는 그렇죠. 그렇게 범죄 집단되죠. 일본도 마찬가지. 범죄 집단죄에서 다 처벌받게 되는데 경찰에서 이게 오십시오 하면 그 한 방으로 끝나는데 언론에서 터뜨리는 거로 단 한 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범죄 집단이 됩니다. 범죄 집단. 현대화사는 힘들어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같이 움직이는 세력이 있어도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거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중국 쪽에서는 뭐 어떤 한 세력이 타방의 세력들을 종교로 규합을 하거나 조폭 형태로 규합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던데
오늘날은 종교로 하면은 그 불법 집단이 아니죠. 근데 그 종교가 어떤 행위를 했다 했을 때는 불법적인 집단으로 해서 종교도 해체될 수 있어요. 정당도 해체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뭐 건전하면 종교 세력이라도 상관없는, 건전하면 기업의 형태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떻습니까? 지금 기업만 종교를 가져도 범죄만 안 저지르면 돼. 범죄는 어떤 건 짓지 마세요. 예. 불법 단체는 안 됩니다. 불법 단체는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불법 단체는 당연히 사법처리를 한 방에 끝나는데, 어떤 누구도 범죄를, 하나님 역사는 범죄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라면 그렇지 않다라는, 돈을 벌어도 합법적으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세력이 있다 할지 우리는 그 정체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모르거나 서로 간에 그들이 제공한 여자 또는 어떤 도박, 유흥, 쾌락, 섹스에 빠졌다. 제정신이 아닐 텐데 그 집안 망하기 딱 좋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한다 해서 범죄는 아니겠죠. 예, 말 못할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재 와서는 중국 쪽에서는 만주족이라든지 소수민족은 좀 남아있긴 한데, 이게 질이 멸렬하고 수많은 나라가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만주족 자체가 사라진 나라가 엄청 많아요. 다 지금은 어디로 간지 아죠. 몽골만 조금 남아있고, 원나라를 공국했던 세력들이죠. 몽골만 좀 남아있고, 일본, 매도는 바다 건너에 있었으니까 중국의 군사력에 미치기 좀 어려운 뿐. 대륙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그렇죠. 한반도도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낫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들이 내부 안에는 지금 상인 세력으로서, 해상 고통뿐만 아니라 사고 파는 상인 세력으로서 공통의 이념이죠. 돈, 우리의 돈을 네가 노려? 이러면 진짜 공동의 적이 되는데, 이 세상에 없는 천하의 낙인 아닙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천하의 낙인이죠. 저기 잔디밭 관리하는 그 청소부 아줌마 입장에 잔디밭 들어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제일 악인일 텐데요. 잔디밭 못 들어가게 해놨다면 들어가면 괜찮은데 잔디 다 죽잖아. 장난이고요.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상인이라는 것은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 공통적인 이념이 될 수가 있어요. 전 세계 어때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인들은 이쪽 저쪽 수없이 돌아다녀서 아무래도 정보에 밟고 여러 사람과 연합할 수도 있고, 뭐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스마트폰이라도 유튜브가 없잖아요. 그래도 보니까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력 만들기가 좋아. 또는 종교 이런 조폭 이런 식으로 내가 나라를 만든다. 중국에서 나라를 냈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랬다면 당장의 군사력 폭에서 딱 멸망일 텐데, 그죠? 내부적으로 다 계속 여자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이렇게 조폭 형태로 하거나 종교 형태로 하거나 이러면 좀 아무래도 느슨하죠. 종교니까 그 안에 비밀도 좀 지켜주고 이런가 본가본데요. 중국에서는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움직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태평천국에 그렇게 움직였는데요. 그 백년교도들 이런 거 보면 거기도 이제 불법 단체가 되겠죠. 그 당시에는. 그러나 오늘날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다 통제는 할 수 없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밖에 존재를 할 수 없었겠죠. 아니면 그냥 군사력 파견해서 당장 멸망하는데요. 국가 반영 아닙니까? 국가 반역 세력이 되버리는
이렇게 됐던 것으로 봅니다. 세계사 이면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존재하는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는 이렇게 그걸 모르죠. 세계사 이면에는 상인들이 있냐 그러면 네, 상인들이 존재합니다. 왕과 귀족들도 존재하고 있을 텐데요. 그들이 상인과 결탁을 해갖고 움직이거나 또 이쪽 생각이 틀린 상인들, 생각이 같은 상인들. 그러나 상인들이 만약에 그쪽 상인이지, 이쪽 상인 어떤 상인이든 우리들의 재산을 빼서 이러면 전 세계가 대동단결 통일인데 그걸로 해서 재산을 뺏는 사람과 그렇잖아요. 명나라 때 그 백년교도 수장들을 전부 다 불러갖고 다 잡아 죽였던데 땅을 나눠줄 줄 알고 어떻게 쫄래쫄래 자라갔다. 다 이용하고 나서 제일 먼저 처형한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백년교도를 딱 정하게 하고 이쪽이나 저쪽이나 세력을 이용해가지고 뭐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죠. 독점적인 체제를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공산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그렇죠. 모든 세력을 이용해 먹기만 하고 각각 거짓 약속을 다 하죠. 그래서 각각 움직여서 자기가 자기를 주도한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거짓 탄상만 계속 심어주고 계속 100번이고 1000번이고 걔가 그쪽을 움직일 때까지 도박, 유흥, 쾌락, 섹스를 제공하고 정신 못 차리게 해주고 또는 어떤 사법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약점으로 콕 깨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데 돈을 제공한다. 이게 뭐 제정신이 아니죠. 집안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리더로 세워지고 집안을 이렇게 목소리 커지면 그 집안 쫄딱 망하는데 걔네 뜻대로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저기 걔네 편에 붙어가지고 이제 기생충적으로 움직이면서 걔네를 갖다 이용해가지고 어떤 기업을 공략한다. 나라를 공략한다. 집안을 공략한다. 이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보여주고 같이 친구처럼 지내니까 같이 뭐 이렇게 쾌락과 도박과 유흥 섹스하고 그러니까 막 돈이 필요할 텐데 돈이 필요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얘기도 집안을 망하게 하는 어떤 얘기도 요 현대 사회에서는요 70%가 정신병 가족들이 그래서 여기서 가족도 현대 사회에서는 도박, 쾌락, 유흥, 섹스, 유흥 빠진 애들 특히 더 제정신 아닌 애들이 이렇게 집안을 갖다가 이렇게 리더하거나 목소리 내면 그 망하는 거예요. 이미 제정신 가족을 해줄 정도면 제정신이 아닌데요. 참 안타깝습니다만 네.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고 상대방의 뜻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을 믿고 올바르게 살고 지옥 아니라 천국을 갑시다. 그래서 현재 도박, 유흥, 쾌락에 빠져서도 안 되겠고 불법적인 일에 관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범죄 함부로 저는 범죄를 통해 재산을 형성하지도 않고 늘 관련도 없고 역사적인 연구를 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뭐 야사라고 하셔도 생각하고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중국 공산당이 처음에 독일에 조직이 때 이런 얘기 이건 야사예요. 중국 공산당의 창립하기 전에 그 전에 모태가 있었을 텐데요. 그 전에 모태에서 있어 그 다음에 공식적인 조직으로 발전한다는 점에서 중국 공산당 1919년 공산주의 조직 우사운동의 결과로 1921년 7월 상하이에서 생겼네. 반제국주의, 반봉고주의, 반파시대 인민. 그 다음에 이제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중국 안에서도 상당 부분 문화 혁명을 통해서도 지금 국공내전을 통했고 그 다음에 선문 쪽 국민당 쪽이 무너지고 그렇죠. 약간 서구 열강들의 어떤 미국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나서 중국 세력들은 이쪽 저쪽 다 이용하는지 어떻게 내부적으로는 같은 세계일 수도 있고 뭐 누가 압니까?
그래서 이거를 중국 공산당이 결국에 국공내전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이기고 만주 쪽 군사력을 상당한 부분 힘을 입어서 장점이 되는 거죠. 근데 장점에는 일본 쪽이다 뭐 어쩌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속이기 위한 것인지 이거 야사예요 야사. 믿지는 않고요. 아버지가 중국 공산당과 관련되고 각종 일본 아니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 일본 쪽과 관련 일본군과 관련이 있고 일본 학교 나왔다가 이게 구글 쳐보면 나오는데 그것은 뭐 진짜지 가짜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얼마나 속이기 위해서 얼마든지 해줄 수도 있는 거. 장보고 생각나네. 그러니까 이게 신라가 청 이랬던데 청해진 청해진 할 때도 청 항상 보면 청 하늘이 파란색이잖아요. 네. 홍 이런 좀 뭐죠? 약간 성경에는 붉은요. 양쪽을 다 하고 지배하고 있을지 모르죠. 내부적으로. 그 중국 공산당이 결국에 만들어졌고요. 그다음 대륙이 이제 결국에는 청나라가 무너지고 대륙이 점령 지금까지 해서 오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뭐 중국은 뭐 전 세계 지배할 기세인데 전 세계에서 제1의 무역 강국이 됐고 이미 전 세계에서 GDP도 미국을 뛰어넘을 기세입니다. 중국 어떻게 보면 가장 중국 공산당은 중국 역사상에서 가장 강한 제국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중국 공산당은 이길 수 있는 세력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적으로는 뭐 이렇게 주고 소련 소비에트 사회주의에서 중국 공산당이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사로는 툴레 쪽 이렇게 독일 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아말렉 화가족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야사 이렇게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재밌는 야사를 안 믿어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국 공산당이 보면 창립이 1921년 7월 23일이네요. 731 이렇게 들어가요. 112, 113 이렇게 해서 732 이렇게 됐네요. 1921년 7월 23일이네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창립을 선포했다. 이렇게 해서 상하이 상해에서